지원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위는 좀 교육 공동체의 소통과 교육 행정 업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지원한다는 의미의 중의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 영상을 먼저 좀 시청을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학교마다 가정통신문 앱이 달라서 확인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궁금한 건 많은데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 인사이동 후 새 업무를 맡았는데 인수인계 자료는 많고 필요한 정보는 찾기 어렵고 누가 그때그때 알려주면 좋겠어요. 수학은 밴드, 영어는 카톡, 국어는 클래스팀. 과목마다 쓰는 플랫폼이 다 달라서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곳에서 알림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학부모가 한 곳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교직원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AI 교육 행정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실제 업무 흐름과 소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AI와 데이터 기술 기반의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업무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지원 환경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교육 공동체 포털 서비스로 학교 생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업무 협업 포털 서비스로 교직원 간 업무 공유와 협업도 더욱 효율적으로, AI 대화형 서비스로 빠른 문제 해결, 수월한 문서 작성, 시간 절약까지. 교육 공동체 포털 지원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학교와의 소통도 한층 편리해집니다. 과목별 과제와 수행평가 일정을 한 곳에서 알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두 아이의 학교 생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한 번에 확인하니 정말 편해요. 궁금한 건 AI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한국어가 서툴러 학교에서 보내주는 내용은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줘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문서 초안 작성부터 회의록 요약까지 AI를 활용한 업무협업 포털로 교육 현장을 지원합니다. 평가 계획서 작성이 늘 부담이었는데 AI를 활용한 평가 계획서 초안 작성으로 시간도 줄이고 정말 편리해요. 또한 화상 회의 중에는 실시간 자막으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요약까지 해줘 회의록 작성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위 2026년 2월 13일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초중등 평가 계획서 초안 생성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5월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가정통신문, 전자동의서 기능을 추가하여 더 나은 소통과 효율적인 서비스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위를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더욱 편리한 교육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탄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정보를 한 곳에서 학교와의 소통은 쉽게, 업무 공유와 협업, AI 비서로 행정은 똑똑하게. 경기교육의 디지털 도약, 그 밝은 미래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은 지원 구축 배경 및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협업 포털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신규 적용력자의 경우 필요한 자료를 너무 찾기 힘들고 특히 40여 종의 교육 공무직 급여 업무 같은 경우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 때도 없고 많은 양의 자료를 좀 검토를 해야 돼서 좀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셨고요. 또한 학생 학부모의 경우 학교별 담임 선생님별 다양한 앱을 이용하는 가정통신문 때문에 좀 너무 불편하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 93.1%로 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에서 수기로 받고 계신 각종 동의서에 대해서도 좀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면은 교직원들도 업무 경감이 되고 학생 학부모한테도 좀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는 수요 예측 및 동향을 분석해서 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좀 활용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자료 작성에 좀 많은 시간을 또 소요되고 있고 유사 자료를 개인별로 또는 부서별로 좀 각각 작성을 하게 돼서 기준도 제각각이고 자료에 대한 공유와 협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좀 받아서 디지털 플랫폼 좀 구축 사업을 25년 7월 15일부터 26년 6월 10일까지 네, 올해 6월 10일까지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월 13일 날 서비스를 좀 정기간에 오픈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교육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과 교직원들이 좀 단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 경감을 시켜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나이스나 좀 K 에듀파인처럼 업무를 여기서 실행을 하는 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통 도구고 AI 기능을 탑재한 AI 비서를 교직원들한테 좀 제공하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문서 초안 생성 서비스, AI 코파일럿을 입힌 메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 업무 협업 도구 서비스,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이렇게 학교,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 직원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약 15만 명 정도 되고요. 학생이 162만 명, 학부모가 242만 명으로 저희가 서비스 대상은 전국의 4분의 1 규모인 419만 명을 좀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좀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네, 플랫폼 좀 구성 형태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규모가 419만 명입니다. 단일 시스템으로 이것을 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찾게 됐고요.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인정한 보안 상등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어디인가를 좀 찾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민간협력조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좀 전용회선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생성형 AI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을 아우르는 공통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업무 협업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 포털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각종 AI 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네, 저 주요 서비스를 좀 세부 내역으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교직원용으로 쓰고 있는 업무 협업 포탈에는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문서 초안 작성 서비스, 업무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에는 법령, 업무 자료, 정보 공시, 교육 통계, 그다음에 각종 홈페이지 자료를 저희가 좀 학습을 시켜서, AI 학습을 시켜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서 초안을 좀 작성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교직원들의 좀 업무 경감을 시켜드리고자 가정통신문 초안 생성하는 거, 보도자료,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오픈을 하게 될 각종 보고서나 좀 계획서 초안 작성 서비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 초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좀 특이하게는 좀 초등평가계획서, 중등평가계획서 해서 학교에서 1년에 학기별로 한 2주씩 선생님들이 단순 반복적으로 좀 만들고 계신 평가 계획서, 초안을 AI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초안 생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협업 도구로서는 메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를 이것이 좀 기존에는 개별 서비스, 개별 시스템으로 좀 작동을 했었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AI 코파일럿을 입혀서 메일을 좀 송신하고 메일 초안을 작성을 하고 좀 요약해 주는 거, 메신저에 대한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은 공유 서비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동 편집이나 문서 요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 화상회의, 줌 회의 좀 많이 해보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연수하고 있는 미팅 서비스를 통해서 속기록이나 번역, 그 다음에 자동으로 회의록을 좀 작성해 주는 기능 등 다양하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서는 예측 추정, 영향 요인 등 좀 패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각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학부모님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좀 원활한 소통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에 있는 좀 기본 정보, 학교 생활 정보, 우리가 생기부나 성적, 그 다음에 학생의 팝스라 그러죠. 건강 관련된 체력 단련 현황 자료랄지 아니면은 매일 나이스에 있는 급식 서비스 등을 나이스에 있는 대국민 서비스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좀 연동을 해서 나이스에서 서비스하는 거를 그대로 저희가 API로 갖고 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좀 별도로 구축을 한 게 아니라 중복 구축한 것이 아닌 나이스와 연동해서 우리가 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좀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예,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좀 AI 유액이나 검색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는 내 자녀 정보를 기준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맞춤형 학교 생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업무 협업 포탈, 교육 공동체 포탈의 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업무 협업 포탈 좀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세부 기능을 좀 설명하기보다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학교에 계신 학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교감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는 자리로 저희가 연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은 나이스나 K-에듀파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업무 포탈이라는 데를 좀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나이스 K-에듀파인 기록물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업무 협업 포탈 좀 지원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기반으로 우리가 이게 저 내부 서비스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요. 저 교육 공동체 포털 같은 경우는 인터넷망으로 사용을 하고 업무 협업 포털은 저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서 기반으로 저희가 좀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업무 협업 포털 gdp.go.kr을 통해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메인 화면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저 잠깐 먼저 시연으로 한번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보여지는 화면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업무 협업 포털의 좀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 보시게 되면은 제일 저 상단에 AI 시험 운영이라고 된 AI 저 대화형 서비스가 있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가운데에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좀 질의하는 화면하고 좀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일정 할 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 이것이 저 업무 협업 도구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몸처럼 저 협업 도구로서 저 교직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저 소통 채널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오늘 지금 현재 저 학교 관리자 좀 교육을 좀 하고 있는 여기 좀 학습 자료도 여기에 공지사항에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소통 채널에 사용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용자 가이드에는 저희가 저 업무 협업 저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저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좀 동영상, 쇼츠 영상들, 우수 사례, 저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저 시범적으로 좀 써보시고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운영을 하시면은 좀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좀 문건이나 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 주신 자료들을 같이 저희가 좀 탑재를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저 사용자 가이드에도 좀 똑같이 이렇게 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포털이라는 거, 이 안에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좀 권한이 없어서 저 안 들어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좀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AI한테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법령이나 매뉴얼 지침, 저 정보 공시 자료, 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다 업로드해서 학습을 시켰지만 학교 단위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학생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 교직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학습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업로드를 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좀 서비스를 받으시라고 행정실에 2분, 교무실에 2분 정도 이런 저 학습 데이터 업로드 하시는 좀 권한을 드리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여기 저 데이터 분석 포털 내에 학습 데이터 업로드하는 화면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저 AI 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 대화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다가 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보통 저 질의창이라 그러는데요. 먼저 이 AI한테 저 역할을 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좀 고향 지역 이렇게 통계 담당자야. 고향 지역 학교 급별 이렇게 학생수 학교 수를 알려줘.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저 데이터를 이제 좀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 통계 자료는 25년 4월 1일 기준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대통에는 10월 달 자료까지 저희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런 통계 자료에 기반해서 저희가 좀 답변을 하게 되고요. 출처나 참고 자료도 보여줘. 원래는 이게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좀 원칙인데요. 이렇게, 고향 지역, 네, 이거 좀 피드백,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나 보네요. 네, 대화 목록에서 제가, 여기 부천 지역 좀 했던 거를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문건이 좀 대화를 했던 문건이 있고요.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 답변에 대한 게 부정확하다 그러면은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답변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요약이나 아니면은 번역 서비스를 또 좀 받으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출처나 참고 문서를 이렇게 페이지 형태대로 좀 보여줘서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기능입니다. 요 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한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하이라이팅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건을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활용도 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AI 서비스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AI가 100%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출처나 참고 자료를 반드시 저희가 좀 붙여서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폼으로 좀 모든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초안 생성 서비스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초안 생성 서비스에는 일반 초안이 있고요. 초등 평가 계획서 초안이 있고 중등 평가 계획서 초안이 있습니다. 일반 초안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도자료나 좀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좀 생성을 좀 누르게 되면 가정통신문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문건이 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용을 좀 수정하셔서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 기관별로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죠.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오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전부 수정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수정을 하셔서 가정통신문 초안으로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평가계획서 초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3학년에 1학기 서식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평가계획서 서식이 불러져 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어 과목의 국정교과서 각종 교과서를 한 다음에 성취 기준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3월 달에 단원명이 있고요. 영역 성취 기준이 있고 여기에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평가 요소를 AI 추천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월 달에 해서 이렇게 평가 요소 추천을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좀 평가를 진행을 할 건지 논술형으로 하고 좀 발표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선택을 하고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 과목 분류, 국영수 사과,
요 과목별로 저 평가 계획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평가 요소, 수업 평가 방법, 연계 주안점, 평가 기준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보통 저 전과목을 하는데 한 2주 정도 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반나절이면은 평가 계획서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학교에서 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AI가 물론 이렇게 좀 초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 검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평가 계획서가 좀 활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다음 거는 이제 좀 PT 자료로 제가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메신저, 업무 협업 도구죠. 예, 저 메신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룹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왼편에는 어, 연락처, 대화 쪽지, 워크스페이스, 미팅, AI 코파일럿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좀 대화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파일 첨부나 아니면은 각종 이모티콘, 뭐 좀 번역이나 아니면은 좀 미팅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또 좀 예약 발송 기능도 있고요.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되고, 메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메일 일정, 할 일 메모, 저 회의실 잡는 거, 그 다음에 미팅, 드라이브까지 전부 다 하나의 몸처럼 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초안을 작성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저 특정한 날짜에 우리가 좀 미팅을 합시다 해서 이제 저 회의 일정을 저 잡게 되면은 여기 일정에다가 자동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회의에도 화상 회의 일정을 저 자동으로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저 연동해서 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공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내 일정하고 우리 저 부원들의 일정,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 학교 저 전체 행사 일정을 같이 여기 저 캘린더 쪽 구독으로 해서 서로 간에 좀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 학교 일정, 내 일정, 우리 저 부원들 일정,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뭐 좀 회의나 아니면은 좀 각종 협의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일정을 같이 좀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저 개인 문서함, 저 공유받은 문서함, 협업 문서함이 있어서 저 개인 문서함은 내가 여기서 저 상대방한테 좀 공유시키거나 아니면은 파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공유받은 파일 같은 경우는 저 상대방이 우리 부원이나 우리 학교에 계신 좀 교직원들이 나한테 좀 공유를 해주는 게 되고요. 협업 문서함 같은 경우는 좀 공유나 아니면은 여기는 특정한 좀 서식이나 아니면은 계획서를 올려놓고서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우리가 좀 문서 취합을 많이 좀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각 취합받을 때 각 파일들이 좀 생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하나로 해서 좀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좀 편집 기능을 좀 공유를 하게 되면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좀 공동 편집을 해서 파일 관리가 훨씬 좀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미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저 확대 간부 회의나 학교에 저 지역청에서 학교장님들하고 회의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동호회나 아니면은 각종 저 TF 회의를 진행하는 거. 특히 이번에 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들하고도 이게 지금 연계를 해서 학부모님들은 회원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오프라인 상에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특히 저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저 자막이나 저 번역, 저 통역 기능들을 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 회의록도 좀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최대 미팅 같은 경우는 500명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한 회의에 500명까지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협조를 좀 드릴게. 저희가 이 2월 13일 날 좀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서 원래는 학교장님들한테 3월 둘째 주 때 연수를 좀 진행을 하려고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사용자분들이 좀 먼저 연수를 해달라 그러셔서 저희가 둘째 주에는 좀 사용자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들이 여기 학교의 기관 관리자가 좀 지정이 돼야 되고 이분들이 메신저 담당, AI 학습 데이터 담당, 학적 담당, 가정통신문 전자동의 담당으로 이렇게 권한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부서에 이런 권한 부여하는 게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장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업무 분장을 하실 때 특정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특정 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조금 학교 현장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중복적인 부분들이 조금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도 각급 학교가 1월 달이나 아니면은 좀 작년 12월 달에 26년도에 우리 학교에 가정통신문 앱을 벌써 좀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통합가정통신문으로 2월 13일 날 좀 서비스 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6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병행을 좀 해주시고 26년 하반기나 27년부터는 저희 가정통신문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학교에서는 좀 별도 계약 없이 가정통신문 알림장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교장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년 5월부터 전자동의 서비스를 저희가 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 연수를 또 5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동의 서비스도 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 포털에 학생 학부모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저희 쪽에서 안내가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도 지원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신저 기능이 이제 지원 메신저로 전환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메신저는 26년 8월 달에 종료 예정이로 요거 관련 공문은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서 공문이 정기관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병행을 운영을 하시다가 요것도 8월 전에 저희 지원 메신저로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하고 지역청 같은 경우는 지원 메신저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연수 관련해서 우리 지원위에 대한 연수 관련해서 사례 중심의 교직원 대상 연수를 만약에 학교에서 기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전문 강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강사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거는 문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상 회의를 위해서 미팅 이거를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드라이브도 만약에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동 편집을 하는 기능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리셨던 업무여보 포털은 교직원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고요. 교육공동체 포털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메뉴를 보면서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공동체 포털에 처음 접속을 하시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모바일 앱이나 PC 등 모든 기기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교직원의 경우에는 보안 규정상 PC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교직원과 학생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활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하시고요. 학부모의 경우에는 정부 통합 인증인 NEID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공동체 포털은 교육 디지털 원패스의 학적을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공동체 포털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가 정부 통합 인증을 통해서 NEID로 로그인했을 때 보여지는 제일 처음 초기 화면입니다. 내 자녀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는 AI 메뉴가 있고요. 또 학교에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 가정통신문, 또 내 자녀의 생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는 학교 정보, 학생평가, 학생 건강 메뉴가 있고요. 또 지원이 활용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이나 또는 오류, 기능 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 학부모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녀가 모두 회원가입을 하고 자녀 등록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자녀 등록된 목록이 보이실 거고요. 이 자녀를 선택해 가면서 이 모든 메뉴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우리 지원이 AI 대화형 서비스는 자녀 학교 기반의 맞춤형 학교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내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이나 공지사항 등 공개 자료를 학습을 했고요. 또 학교 알림이에 학칙이나 교육과정, 학사 일정, 식당 등 각종 생활제도를 학습했습니다. 또 교육정보 개방 포털이나 교육데이터 통합 시스템 등 각종 사이트의 공개 자료와 법령, 지침, 매뉴얼 등의 공개 자료를 학습해서 내 자녀의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AI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가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오늘 조심해야 하는 급식 메뉴는 뭐야? 라고 질의했을 때 AI는 김치볶음밥과 깍두기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교육정보 개방 포털에서 해당 학교의 급식 메뉴를 조회해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학기 기말고사 시간표 알려줘라고 질의했을 때 해당 학교 홈페이지 내 가정통신문을 검색을 해서 답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검색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서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입 배정 절차 알려줘라고 질의했을 때 AI는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신입생 전용 요강 공고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하면서 함께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학생은 서원중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서원중학교는 용인학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의 용인학군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이 AI 서비스는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불건전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녕, 우리 반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질의를 했을 때 AI는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은근히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니 똑같은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이 AI 서비스는 AI 가드레일을 적용을 해서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나 유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정을 해서 학생, 학부모가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우리 지원이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서 학생 성적이나 학생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 지원이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고 조회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정보 메뉴에서는 학교 기본 정보, 학교 현황, 학사 일정, 시간표 등 학교 기본 정보 9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 평가 메뉴에서는 성적표, 교사별 정오답표, 성적 향상도 등 성적과 관련된 6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조회해드리는 정보는 이미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이제 공개된 정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학생 건강 메뉴에서는 건강 기록, 알레르기 정보, 팝스 평가 결과 등 건강과 관련된 7종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통신문 서비스입니다. 저희 현재 매년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서비스를 이제 상용 서비스로 매년 이용 계약을 통해서 1개사 또는 2개사 정도의 가정통신문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다른 앱을 이제 자녀 수만큼 설치를 해서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일부 가정통신문의 경우에는 과목별, 동아리별 특정 그룹 대상으로 공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불편해서 선생님별로 카톡이나 밴드, 클래스팀 등 교사가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학생은 교과목별 수업 일정 등을 카톡, 밴드, 클래스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포털 내에 가정통신문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학생, 학부모가 모든 자녀의 정보를 또 모든 이제 학생 관련 정보를 교육공동체 포털 지원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최초 1회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 정보는 나이스 학적과 연동이 돼서 최초 1회만 가입을 하시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 도입 일정을 자체 학교별로 결정을 하신 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원 가입 안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가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저희 지원이 가정통신문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학생과 학부모가 저희 지원이에 회원 가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월경부터는 좀 간편하게 이제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편하게 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고요. 또 6월경에는 인증 방법도 간편하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별로 이제 전환 일정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직원이 가정통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포털에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교직원이 교육공동체 포털을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저희 업무여보 포털에 로그인 하시면 제일 오른쪽에 교직원용 교육공동체 포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으로 이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이제 메뉴를 보시면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실 수 있는 가정통신문, 또 학생과 같은 학교 정보, 우리 학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학교 정보가 있고요. 또 소통 채널, 학생 정보 동기화 메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나이스의 학생 정보는 그 지원이의 학생 정보는 나이스 학적과 이제 연동이 되어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최초의 지원이 가입 이후나 또는 이제 진급이나 진학 또는 전출입 발생 등 학생들의 학적 변동 시기에 학생 정보 동기화 메뉴를 통해서 가정통신문 수신 대상을 현행화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정통신문, 우리 학교 안내문을 작성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 메뉴가 있고요. 또 반알림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알림장, 또 설문 신청이나 각종 선착순 신청, 수업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설문 신청 메뉴가 있고요. 또 공통 가정통신문을 볼 수 있는 가정통신문, 또 특정 그룹 대상으로 간편하게 공지를 보낼 수 있는 그룹 공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이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통신문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제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는 창이 보여지고요. 내용을 직접 작성을 하시고 또 수신 대상을 선택을 하고 학생 명단을 선택을 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앞서 이제 들으셨던 업무여보 포털의 초안 작성 기능을 활용을 해서 초안을 작성하신 후에 이제 내용을 수정해서 가지고 불러와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떤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템플릿을 활용을 하셔서 불러오기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시 불러와서 간편하게 설문조사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공지도 이제 그룹공지 메뉴에 들어가서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학생 명단을 직접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조직도가 이제 보여집니다. 6학년 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그룹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아리 그룹 등 특정 그룹에 이제 간편하게 설정을 해서 그룹 대상으로 공지를 발송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개별을 선택을 하셔서 학생 개별로 또 공지를 안내를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제 푸시 알림으로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었다는 그런 이제 알림을 받게 되고요. 이 알림을 선택해서 PC나 앱으로 로그인 하신 후에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생 오른쪽 상단에 학생을 이제 선택을 바꿔가면서 변경해 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온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번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동의 서비스입니다. 전자동의 서비스는 이제 5월경에 서비스 예정입니다. 매년 학년 초가 되면 28종의 각종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신청서 등 종이 문서로 이제 수기로 취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건별로 수작업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다량의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학부모는 건별로 제출 일정을 확인하면서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데 약간 이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나 보험 가입 시에 활용하는 전자동의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전자적으로 동의서를 요청하거나 취합 또 보관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학교는 이제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도 간편하게 전자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직원이 전자동의서를 이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자동의서의 경우 매년 비슷한 종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불러와서 간편하게 수정해서 작성해서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년 초에 이제 발송하는 대략 28종 정도의 서식을 공통 템플릿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선생님들은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해서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명을 요청을 하면 가정통신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푸시 알림이가 가고요. 이 알림이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동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저장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교직원의 경우에는 내가 요청한 각각 건별의 동의서 건별로 실시간으로 제출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통합 로그인 서비스는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이트를 추가 로그인 없이 이제 이용이 가능한 인증 방식인데요. 저희 지원위에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가 로그인했을 경우 추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이트를 추가 로그인 없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은 연계가 완료가 되어서 만약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에 회원 가입이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연결돼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8개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연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육공동체 포털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 사용자 가이드란에 저희가 다 자세하게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